예방교육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그 영상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자살 예방에 대한 꿀타워 우리 강북중학교 2학년 우가은 학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헬스 코리아에서 현재 청소년 케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북중학교 2학년 우가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표해서 발언한다는 큰 의미를 주셨는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목소리를 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 중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과연 정신건강은 몇 번째가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암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신건강은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가장 밑에 있습니다. 예산, 교육, 서비스 수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편견과 차별까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 문제를 대하는 모든 면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정신질환이 있는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경험했던 청소년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왜 그런 편견과 차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상황을 짧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첫 정신건강 서비스는 학교 위클래스였습니다. 학기 초 시행하는 정서 행정검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됨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걸로 위클래스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좀 덜 아프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클래스에 갔을 때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께서 저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바로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이렇게 설문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위클래스 선생님은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갖고 마지막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의문이구나 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외부 상담가를 불러야 외부 정신상담가를 불러야 하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정사정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받은 정신건강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학교에서 이런 검사를 할 때마다 우울증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짓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위클래스를 믿지 못하며 많은 친구들이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클래스를 다른 친구에게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이 안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잘못된 통계를 만들고 조기 개입 실패하는 이유들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일부의 잘못된 상담자 케이스고 좋은 상담자도 많아라고 무시하고 지나치실 건가요? 정신장애 42%는 청소년 시기에 첫 발병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는 매우 중요하죠. 조기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 마련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오히려 편견과 낙인을 강화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은 일부 청소년들 왜곡된 진실 전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정신질환이 발생시키는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예방과 조기 개입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관리와 문제의 대상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로 관점을 변화시킬 것, 정신건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되는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하고 의무화하는 겁니다. 첫째,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은 문제의 대상,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문제의 해결의 돌파구는 찾기 어렵습니다. 교육감 중 누군가는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을 가리켜 위험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 번 낙인이 찍혀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조기 치료가 아닌 고립과 방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죠. 그러나 완전히 관점을 휘나여 문제의 대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멘탈헬스 코리아는 자살, 자해, 불안, 무기력 등 다양한 많은 아픔을 가진 청소년들이 아픈 경험의 전문가로서 피어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고 회복의 롤모델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다양한 조기 개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저 같은 10대 역시 자살이나 자해, 정신질환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또래 친구들부터 정신병 있는 애랑 이야기하기 싫어. 나 정신병은 네 잘못이야. 너 되게 더러워.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위클래스에 다녀오고 자해를 하는 사실,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쟤는 자살 시도자니까, 쟤는 자해라니까 저래라고 한다던데요. 학교에서 예방교육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그 영상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식적인 생명중진 영상, 자살은 나쁜 것, 자해는 하면 안 되는 것, 나쁜 행동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면 자해를 경험해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이 왜 그랬고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내 인생에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기회와 오픈해도 괜찮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식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왜 했는지, 왜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올해 멘탈헬스 코리아에서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100명은 정신의학회 발표를 비롯해서 전국 교육감이나 장학사를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을 충분히 조기 개입 활동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갔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학교 발표를 했었고 이틀 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 같은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자살 예방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는 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하며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주체가 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의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저희 청소년들은 문제와 골칫거리가 아니라 소비자,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내 의지대로 상담사를 선택하지 못하네요. 그 상담사가 경험도 없고 수련도 제대로 받지 못해 상담 실력이 형편없다면 어떨까요? 내 정보를 누군가한테 발설하고 다닌다면요? 소비자로서 불만족한 부분을 말도 못하고 혼자 삼켜야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변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학교 같은 경우 학교의 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학업 상담, 진학 상담, 심리 상담으로 상담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중 심리 상담의 경우 5명의 적재는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소비자로서 철저하게 대우하고 있기에 상담의 질, 그리고 비밀 보장, 학생들의 신뢰, 평가시키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친족성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없어 성인이 될 때까지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질환에 노출되기 더더욱 쉽고요. 가정폭력의 피해자 청소년들을 구출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곁에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신건강 교육의 의무화가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너가 정신병자야? 정신과로 왜 가? 라고 치료를 말리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를 고치겠다는 마음에서 좋은 의도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맞고 고쳐져야 되는 거지만 절대 그것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픈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중학생 2학년밖에 안 됐고요. 많이 어립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파봤고 힘들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고 겪어봤기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숙하고 아직도 가끔 정신건강이 위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위태로움이 저를 여기에 서게 만들었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학생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에서 나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견이기에 그렇게 없애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다르지 않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하나가 바뀝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아플 거고요. 지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따뜻한 시선과 도움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다르게 평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앞이라는 게 너무 많은 똑똑하시고 유명하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화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자살보도 공급 기준에 선정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살 공급 기준이 이제 빠르게 공급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설리나 이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몇 달 전에 썼을 때도 굉장히 매스컴이 깔끔했고 학생들이 보기에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깔끔했지만 좀 2년 전으로 올라가자면 샤이니 종현 했을 때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이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깔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질책이나 질타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그런 기자님들도 많이 아시고 많은 검색자분들께서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매스컴 앞에 자살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정신 관련된 어떤 단어가 붙게 되면 굉장히 그 기사에 대한 조회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조회수를 이용하게 되셔서 안 좋게 보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앞에 나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고요. 개인기 투쟁을 겪어봤고 일반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현증이고 우울증이고 다르지 않은데 매스컴에서만 유독 되게 다른 사람인 마냥 되게 이상한 병원아 특별한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작가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정신의학과를 가셨는데 이제 사과가 7번 저한테 말하고 사고는 치세요라고 얘기하셨대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뒤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입원 치료에 대해서 편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입원 치료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과학적인 기구가 아니고 밝고 예방 병터가 똑같습니다. 단지 제한되는 게 좀 많아요. 예방 병터가 똑같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편견과 이해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 사실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방교육이 학생한테는 편견과 이해를 가장 많이 없앨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방교육에 있어서 말로만 그냥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으니까 너네가 이걸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학생들도 이제 예방교육이 전부잖아요. 어차피 보면 학생들은 나올 기회가 없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학교 안의 교육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른스럽지 않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